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도심 수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디지털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 콘센트 사업 등 4가지 분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핵연료봉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D 레이저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원전뿐 아니라 의료와 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영상 4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강추위가 물러나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1호 사업으로 오는 7월에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지고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버스의 전광판 광고도 가능해집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홍보 모델을 자처했지만 국내에선 충전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히다 보니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 그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입니다. 근데 충전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가 가장 힘들고 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사는데요.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양재 충전소를 꼭 거쳐야 돼요. 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처음으로 국회에 하루 5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생기고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현대 개동 사옥에도 세워집니다.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충전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없이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서도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임시로 풀렸습니다. 또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인이 민간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기존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특례를 주되 안전이나 환경 등 문제가 생기면 즉각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소 생산과 저장 분야 원천 기술 개발에 5년 동안 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기부는 다음 달까지 신규 과제를 공모할 방침입니다. 신규 과제는 차세대 기술 고도화와 미래 유망 신기술 발굴, 사업화 모델 기반의 기술 개발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21세기의 가위손으로 불리는 3D 레이저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핵연료봉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로 원전뿐만 아니라 의료와 국방, 항공, 우주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첨단 분야에 널리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 쓰나미로 전원과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 연료봉이 산화됐고 수소 폭발로 이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섭씨 1500도 고온에도 견디며 열 전도성이 좋은 탄화규소를 기존 핵 연료봉에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탄화규소와 핵 연료봉을 감싸는 지르코늄 합금을 결합하는 3D 하이브리드 프린팅 기술입니다. 상용 피복관에 코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기존 피복관을 대체할 아주 우수한 사고 저항성 강한 피복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D 레이저 프린터가 금속 표면에 탄화규소 입자들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금속의 내구성에다 탄화규소의 강점인 고열 안정성, 부식과 마멸 저항성이 더해져 폭발에 강한 미래형 만능 하이브리드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혁신적인 공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특허 등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고온 강도뿐만 아니라 고온 산화 저항성,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원자력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군사,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부품들의 고루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합소재 시장 규모는 연간 국내 6천억 원, 세계 시장은 500억 달러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근무 시간이 긴 노동자일수록 몸 곳곳에 통증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영대병원 연구팀은 20살 이상 근로자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해 나타난 상체와 하체의 통증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경우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주 40일에서 52시간 근로자의 상체와 하체 통증 위험은 각각 1.36배와 1.26배 높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각각 1.4배, 1.47배 높았습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연구진은 남녀 모두에서 월 수입이 낮을수록 임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일수록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런 통증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지닌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40살 이상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자 24만여 명을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양치 횟수가 한 번 더 늘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약 9% 감소했습니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약 14%가량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소홀한 치아 관리로 구강염증이 생기면 전신염증으로 이어져 혈관 질환이 악화하거나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돼 혈관이 공격받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양치 습관이 좋은 사람이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지닐 가능성도 있다며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무려 10m나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모기의 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길고 가는 더듬이에 미세한 털들이 수북하게 나 있습니다. 포유류와는 달리 모기엔 고막이 없어서 장거리 청력이 좋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학설이었습니다. Normally, we think of those sorts of organs as being short distance hearing organs, not particularly sensitive at over long distances. 하지만 미국 코넬대 연구진이 이집트 순모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부 파장대에서는 모기의 청력이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듬이에 난 수많은 털들이 진동하며 특정 파장의 소리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특히 모기는 사람 목소리 영역의 일부인 150에서 500Hz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또 크기가 30dB 이상이면 10m 밖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평소 대화 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It turns out that mosquitoes should be able to hear humans in conversation
at least 3 meters out to 10 meters away. So mosquitoes are using all senses possible: olfaction, vision, temperature, chemoreception, and we think sound. 그러나 모기가 먹잇감을 선택할 때 청각을 이용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모기의 청각 기관을 본떠 특정 소리만 인식하는 스피커나 보청기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민간 유인 우주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화성 여행 비용을 하루 5억여 원으로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달, 화성 여행용 로켓의 재활용 적정 수준을 맞추려면 티켓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 CNET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여행객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겠지만 화성까지 가는데 하루 비용이 50만 달러, 5억 6천여만 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돌아오는 비용은 무료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가 밝힌 화성 여행 비용은 다른 민간 우주개발 기업인 버진 갤럭틱의 무중력 우주체험 비용이 20만 달러, 우주정거장까지 다녀오는 여행 비용이 950만 달러로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싼 편이라고 CNET은 평가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2023년 최초의 민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화성 탐사 계획은 아직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불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등산객의 실수나 담배꽁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화자 검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헬기 20대, 진화인력 수천 명이 투입됐지만 축구장 면적 30배나 되는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누군가의 실화로 보이는데 한 달이 넘도록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마을 진입로 입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추정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가 유일한 단서입니다. 블랙박스에서 화면을 판독해봤더니 그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영상이 이제 찍힌 거죠. 원래 뭐가 있었는지 그 화면을 판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이제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산불 원인 수사는 이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산림 765헥타르가 불에 탄 삼척 도계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공식 기록됐지만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산불 가해자 검거는 발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처럼 불을 낸 사람이 명백하면 검거율이 그나마 높지만 산불 발생의 가장 많은 원인인 입산자 실화 검거율은 10건 가운데 3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입니다. 당시 3시간 동안 산림 2헥타르가 넘게 소실이 됐는데요. 도로 옆에서 불이 시작돼 차량에서 버린 담뱃불이 유력한 화재원으로 꼽혔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인 미상 산불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낮은 건 당연하게도 산림 현장에 CCTV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 여기에 대다수 산불 현장은 비전문가인 각 자치단체 산림 공무원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서 CCTV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조사하는 거는 저희 산림 공무원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도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탐문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산불 100여 건 가운데 산불 원인과 가해자가 확인된 건 고작 14건. 산불이 나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현실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거나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계속 나서 불편을 주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돌발성 난청과 이명인데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 질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오네시 사이언스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돌발성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